이게 참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났구나. 그럼 정말 끝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유용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나는 아직 젊어 있다.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지가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래서 건강 수업 코너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첫 진행을 맡게 된 서진 기자입니다. 좀 새롭게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좀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를 빛내주실 분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최고령 교수님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박사님 소개랑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이시영입니다. 그동안에 책도 들어 쓰기도 했고 또 TV에도 들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낯익은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많이 투대해서 오늘부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첫 손님으로 초대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방금도 좀 책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근 근황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100권째 넘는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은 행복노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되게 모든 게 다 떨어진다. 그래서 참 아주 구부정한 허리에 정말 초라한 그런 행색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제가 썼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좀 5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자세에 어떤 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뒷방 노인이 되면은 정말 빨리 끝납니다. 그거 끝까지 사회에 아주 정말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 타면은 돈 내고 탑니다. 왜? 나는 현역이니까. 예. 그리고 저는 저 젊은 애들이 경로석도 잘 안 갑니다. 경로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전에 갈등을 일으켜서 날 쳐다보고 자리를 뺏겨주고 막 괜히 그 젊은 사람들 왼손을 시달리고 피곤한데 제가 괜히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저 중간에 꼭 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났구나. 그럼 정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액티브 시니어로서 아직도 나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다. 나는 아직도 유용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나는 아직 젊어 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행복한 노화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 경험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상담을 해온 사람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이제 노년이 되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설사 좀 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설사 몇 번 하면은 당장 전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첫째는 건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장수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박사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이제 80 중반이거든요. 84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그냥 평균대로 살아가고 장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5, 6년만 더 살아서 한 90대가 되면은 장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대가 200만입니다. 90대는요 31만 명입니다. 이제 100살 넘은 사람은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0대가 초반까지가 장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도 남한테 돈 빌리러 갈 정도가 돼서는 참 나이가 들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생애 현역으로 있으면서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뭐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가족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시느냐 당연히 이것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다. 뭐 이웃과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뭐 동창생들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정말 모든 게 어제 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내가 뭔가 인류 사회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한 가지 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감도 정말 우리가 사는 보람을 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 장수, 인간관계,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여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공헌, 사명감 같은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그래도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좀 아파도 견딜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좀 평소에도 대사랑 순환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몸에 대사랑 순환이 안 됐을 때 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장수 건강 그러면 이 먹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사가 잘 돼야 되고 양분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고 또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대사 기능이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영양분이 충분해도 그게 말초 조직까지 운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사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게 대사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우리나라 이 소위 만성병 환자들이 87%가 대사순환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지금 뭐 거의 한 50%, 60%를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순환이라는 것은 국가 재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대사와 순환을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좀 대사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골고루 먹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먹는 거는 많이 먹는데 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말하면은 아주 미량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량 영양소가 이게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쌀밥만 계속 먹는다든가 또 뭐가 좋다 그러니까 고기만 계속 먹는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역시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류에는 들어가 있는 게 뻔합니다. 그러나 채소는요. 식물은 이상하지만 내가 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식물들은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텨나가야 되거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물은 자기 자체가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뭐 총칭해서 우리가 폴리페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폴리페놀이 정말 충분한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먹으면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저항력이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량이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기 위해서는 육류보다는 채식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박사님도 좀 이런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식습관을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채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골고루 섞어 먹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쌈밥 같은 걸 아주 좋아하고요. 저도 하루 3끼 다 먹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하루에 2끼만 먹으라, 심지어 뭐 1끼만 먹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이 생존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생존 스위치가 우리가 못 살 때는 뭐든지 먹으면은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대사도 해야 되고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분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생존 스위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먹었을 때는 생존 스위치가 온 데다가 또 굶을 때는 며칠 또 굶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오프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쓸 것도 없는데 걔들이 자꾸 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래서는 얘는 공급할 것도 없고 안 먹었으니까. 그렇게 온 스위치와 오프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상태인데 요즘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항상 스위치가 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온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린이가 성장을 할 때는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자라잖아요. 영양분이 많고 잘 먹으니까. 그러나 한 20살, 25쯤 지내고 나면은 성장은 끝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잘 먹는다. 스위치가 온 데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화는 어떻게 보면요.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좀 까다로운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는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들어 오프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로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2시간은 거의 공복 상태로 지냅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한 6시쯤 저녁을 먹고 아침 6시에 아침을 먹으면 12시간을 공복 상태로 지내거든요. 그 공복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돼야지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세포는요. 늙은 세포들은 잡아먹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찌꺼기라든가 이런 찌꺼기를 빨리 내보내야 되고 그런 소위 세포의 순환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온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회복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요즘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위암 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가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계속 먹으니까. 그 저녁에도 TV 보면서 계속 그 냉장고 열었다가 닫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렇게 저녁에는 아예 냉장고 쪽으로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위장에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몸에도 찌꺼기를 좀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스위치가 온 상태에 있다는 게 이게 현대인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끼니를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 일요일에 뭐 브런치 먹잖아요. 그러면 뭐 한 16시간을 굶고 지내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뭐 극단적으로 한 끼 먹는다 그러면 오프 상태가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이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안 했고 저는 삼시세끼 다 먹지만 소식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12시간 공복 시간을 꼭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배가 부르다 그만 먹으라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은 고프니까 먹으라 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고픈 것은 우리가 민감해요. 배고프면 빨리 뭘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굶으면 안 되니까. 근데 배부른 스위치는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다 먹고 난 후에도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디저트 되게 맛있어요. 근데 디저트 먹을 때쯤 되고 우리 제가 먹었잖아요. 뭘 먹고 먹었다고. 네. 근데 디저트가 맛있으니까 또 먹는 거. 그게 엑스트라야. 그게 문제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찬도 아주 특별한 요리로 생각해라. 반찬을 그렇게 주요리로 생각하고 또 밥은 오히려 반찬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식사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가공식품을 안 낸다. 미국의 유명한 장수학자 존슨이라는 양반은 가공식품만 네 식단에서 제외한다면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관계없다. 네가 건강 장수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를 찬성합니다. 가공식품은요. 우선 이제 이 방부제를 많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잘 팔려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 이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강보다는 우선 맛 좋게 많이 팔려야 된다는 게 목적이니까 가공식품은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전라도 우리 구곡 산담이라는 이야기를 순담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네. 이게 이제 이 장수 벨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10만 명당 이 100세 되는 사람이 4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구곡 순담 거기는요 28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장수 벨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한국에 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보고서를 읽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 똑같은 팀들이 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구곡 순담에는요 100세 노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조사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가봤더니 경로당에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 손으로 묻힌 나물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가공식품이에요.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하 여기에 바로 원인이 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음식을 참 골고루 잘 골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으로 금방 문진 그 나물밥이 제일 좋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평소 좀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습관 외에도 어떤 좀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동안에 제일 습관을 고치기 힘든 게 운동 습관이더라고요. 우리가 건강 교본에 모든 교본에 잊지 않고 나오는 것은 운동을 좀 해라. 그러나 사실은 이 운동 습관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보면은 프로그램 중에서 운동 습관을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꼭 트레이닝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 생활을 운동화해라.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니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트라는 것은 운동은 아니지만 운동 효과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령 내가 지하철역에서 출근하려면 내가 20분은 걸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20분 안 걸으면 출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연할 적마다 주차는 멀리 공원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네. 그러나 예외 없이 문 앞에만 오글오글 다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네. 주차를 멀리하면 그 정도만큼 걸어야 되잖아요. 네. 또 계단아 반갑다. 그걸 내가 합창을 하라 그럽니다. 계단아 반갑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딱 2층만 올라가도 먼저 찾는 게 계단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정말 한 2, 3층까지는 최소한 걸어 다닌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실도 3층에 좀 4층에 좀 사무실 정해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운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참 김영석 교수는 이 양반은 2층에 사시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아래층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건강에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건강 칼럼 하면서 주택 전문가, 건축가하고 좌담회를 거의 한 2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으냐. 근데 이 건축가들은요, 어떻게 하면 멋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편리하냐, 저는 어떻게 하면 불편하냐 하는 걸 해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좀 부지런해집니다. 우리가 이 TV에 리모컨 없애도 우리가 상당히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이 차를 바꿀 때마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하는 건강 선마을에는 보면요. 일부러 길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몇 삐뚤삐뚤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운동 좀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인 불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할 때 제일 나쁜 거는 가자이라고 또 그저 야, 문 좀 열어. 재떨이 가져와. 물 좀 떠와.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자기가 가야 돼. 네. 그리고 발전을 해야 돼. 네. 그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